안녕하세요. 드라마리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강풀 작가의 조명가게 웹툰 줄거리를 결말까지 담고 있습니다. 조명가게 웹툰이 초반에는 뭔지 모를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막판에 모든 떡밥을 풀어내는 바람에 독자들을 좀 답답하게 만들었기에 저는 바로 결말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스포 싫으신 분들은 진짜 시청을 고려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두운 골목길 끝에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는 조명가게가 있습니다. 이 조명가게에는 매일 늦은 밤이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손톱이 안쪽에 있는 여자, 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는 남자, 아무 기척도 내지 않고 나타난 입안에 솜을 넣은 여자, 이들은 과연 조명가게에 왜 온 걸까요? 조명가게의 주인인 원영은 매일 전구를 사러 오는 현주에게 어딘가 이상한 낯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들의 이상한 점을 눈치챈 척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한편 지웅이는 매일 밤 야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지나쳐야 하는 어두운 골목길이 무서웠습니다. 집들에는 분명 사람이 살 텐데 항상 전부 다 불이 꺼져 있었기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골목길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죠. 골목길은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부르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리였고 지웅은 무서움을 잊기 위해 골목을 지날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웅은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끝나지 않는 골목길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한편 선혜는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온 후 밤마다 창밖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래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현관에 놓인 운동화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집안의 전구가 갑자기 나간다거나 열려있던 문이 갑자기 닫히는 소리가 나곤 했죠. 미스터리한 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버티던 선혜는 머리카락을 길게 내린 한 여자가 자신의 뒤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데요. 집안의 불이 자꾸 꺼졌던 이유는 그것이 어둠 속에 숨기 위함이었어요. 집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기에 선혜는 유일하게 전구가 꺼지지 않는 작은 방의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봤고 그곳에는 지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웅은 골목길에 갇혔고 선혜는 자신의 집에 갇혀버렸죠. 한편 중앙자병동의 간호사인 권영진은 지하 주차장에서 미등이 켜진 냉동 탑차를 발견하고는 방전이 될까봐 걱정되어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치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고 다음날 온몸이 흠뻑 젖은 냉동 탑차의 주인 승원이 권영진을 쫓아와 뭐 다른 건 본 거 없냐고 물으며 나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점점 더 줄어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데요. 사실 권영진은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진 인물이에요. 어느 날 영진은 야간 근무를 하다가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환자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빚은 많은데 취직이 되지 않아 사채를 썼다가 암매장을 당하고 코마 상태가 되었는데요. 남자의 영혼은 영지에게 내가 저렇게 누워있으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며 영안실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영지는 환자의 살겠다는 의지가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의지가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에 영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자의 귀안에 든 모래를 빼주고 힘들어도 힘내라고 속삭이며 이어폰을 꽂아주고 음악을 들려주죠. 그게 영지가 환자를 응원하는 방법이었어요. 남자의 귀에서 한쪽 이어폰이 살짝 빠지면서 병실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옆에 누워있는 환자는 바로 골목길에 갇힌 지웅이었죠. 사실 지훈과 선혜는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중이었어요. 몇 개월 전 지훈과 선혜가 타고 있던 버스가 냉동 탑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죽거나 코마 상태가 되었고 냉동 탑차를 운전하던 승원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즉 지웅이 갇혀있던 골목길은 길고 긴 중환자실 병동 복도였고 선혜가 갇혀있는 방은 사실은 중환자실 병동이었죠. 한편 현주는 우연히 손톱이 안쪽에 있는 여자 지영을 마주치는데요. 현주는 조명가게의 원영이 그들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더라도 절대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영의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한 척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지영은 현주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지영은 현주가 사는 아파트 계단에서 울음소리로 현주를 유인해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한 후 계단 철문을 밖에서 잠가 현주를 계단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다행히 현주의 엄마 유이가 현주의 뒤를 쫓은 지영을 발견하고는 현주를 구합니다. 언젠가부턴가 말을 하지 않게 된 유이는 딸 현주에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라고 주의를 줬는데요. 하지만 다른 날 지영은 또 현주를 집 앞까지 쫓아왔고 왜 자꾸 날 쫓아오는 거냐고 묻는 현주에게 지영은 넌 지금 너가 사는 곳이 이상하지 않았니? 라고 대묻고 사라지죠. 이에 현주는 낯선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던 원영을 찾아갑니다. 사실 조명가게가 있는 이곳은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저승에 잘못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명가게에서는 저승으로 잘못 넘어온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거였는데요. 조명가게가 있는 이곳에서 낯선 사람이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였어요. 산 사람들 입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듯 죽은 사람들 입장에선 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였죠. 원영이 현주에게 이상한 자들을 봐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던 건 원영이 현주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이승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때 저승의 기억을 가지고 가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원영은 조명가게를 찾아온 현주의 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현주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았거든요. 즉 현주도 죽지 않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현주와 유이 둘 다 사고가 났던 그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유이는 사고 직후 사망하고 염까지 다 하였지만 이대로 코마 상태인 딸을 두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딸의 곁에서 딸이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거였는데요. 유이가 어둡기 전에 현주를 집에 돌아오게 한 이유는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받으면 명암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죠. 또한 유이는 집안의 전구를 고장내어 불을 꺼서 현주가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어요. 원영이 현주가 살아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 조명가게처럼 빛이 사방에서 비치는 곳에선 명암이 사라지기 때문이었고요. 한편 현미는 냉동탑차 교통사고로 복부를 심하게 다쳐 대수술을 받은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영지는 누워있는 현민을 보며 무언가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기에 의식이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그의 여자친구였던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현주를 쫓아다녔던 손톱이 안에 있는 여자인데요. 아들과 지영과의 관계를 탐탁치 않아 했던 현민의 어머니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지영에게 너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이에 지영은 현민이 진짜로 죽었다고 오해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죠. 하지만 지영이 목을 메고 공중에 매달린 순간 현민의 아버지로부터 현민이 의식은 없으나 살아있다는 문자를 받고 지영은 목을 묶은 밧줄을 풀려다가 손톱이 다 빠진 상태로 죽게 되었는데요. 저승에서 지영은 코마 상태에 빠진 현민이 자신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현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민은 지영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영은 이곳에 오면 기억을 잊게 되는 걸까 궁금하여 자신과 같은 상황이었던 현주를 쫓아다녔죠. 하지만 현주 모녀는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한편 교통사고 가해자였던 냉동탑차 차주인 승원은 유가족을 찾지 못해 계속 안치실에 냉동 상태로 있었습니다. 승원은 자신이 죽을 때 봤던 사고 현장의 순간들을 죽고 나서도 잊지 못했는데 그렇게 코마 상태로 저승을 떠도는 사람들을 모두 이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들을 찾기 시작했죠. 다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온몸이 점차 녹아 흐르는 상태였어요. 승원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지웅이었습니다.
지웅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한참 헤매었던 승원은 골목길에서 지웅을 찾아 그를 업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조명가게 앞에 지웅을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하며 넌 언제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방향을 못 찾았을 뿐이니 너의 의지대로 빛을 찾아 빛을 향해서 가면 된다고 말하는데요. 지웅이 조명가게에 홀로 들어가자 원영은 전구 줄까? 아니면 그냥 둘러보고 갈래? 라고 묻습니다. 이에 지웅은 아니요, 빛이 필요해요. 전구 주세요. 라며 원영이 주는 전구를 받고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죠.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영에게 받아야 하는 전구는 그 누구도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조명가게에 찾아왔던 승원, 유희, 지영은 그들이 이승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전구를 대신 받을 수가 없었죠. 지웅은 일반 병실에서 요양을 한 후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를 부르며 길고 긴 중환자실의 복도를 지나면 그 끝에는 병원 밖으로 나가는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조명가게가 있었던 자리였죠. 지웅은 문에 적힌 미세요를 밀고 문을 열며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집안에 갇힌 여자 선혜의 등 뒤에 있었던 건 버스 사고로 죽은 연인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 선혜는 연인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고 선혜 뒷좌석에 앉았던 연인은 냉동탑차와 충돌할 때 뒤에서 선혜를 확 안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선혜를 살렸죠. 선혜가 세상의 눈이 두려워 연인과 헤어지려 했기에 선혜의 연인은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항상 어둠 속에 선혜의 등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이승의 기억을 되찾은 선혜에게 연인은 여긴 너무 어두우니 나가서 전구 좀 사오라고 말합니다. 연인은 자신은 죽었지만 선혜는 이승으로 돌아가길 원했거든요. 그렇게 창문이 있는 작은 방만은 계속 전구를 켜놓고 언제든 선혜가 나갈 수 있도록 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혜는 조명가게에서 전구를 받아오자마자 바로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선혜는 코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는데요. 선혜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었어요.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거죠. 이후 승원은 마지막으로 현주를 찾아와 엄마 유이가 전구를 자꾸 고장 내놨던 건 얼굴 명함의 비밀 때문만이 아니라 현주를 계속 조명가게에 보내서 이승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니 이제는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주는 엄마와 함께 그냥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때 유이가 입안에 가득 솜을 넣은 채로 입을 열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딸이 이승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죠. 그렇게 현주는 조명가게에 찾아가 전구를 받고 이승으로 돌아갑니다. 원영은 현주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면 저승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 잊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원을 한 현주는 그곳에서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죠. 또한 현주는 같은 학교 학생인 정유이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정유이는 몇 년 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실종되어 시신을 찾지 못한 사망자였습니다. 즉 이승과 저승의 그 중간에 있다가 깨어난 현주가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되면서 죽은 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한편 삶과 죽음 사이에서 현미는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영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지영은 내가 당신에게 하는 부탁이라며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네 라고만 대답하라고 하는데요. 조명가게에 간 현미는 원영이 당신의 의지대로 찾아온 거냐고 묻자 지영의 부탁대로 네 라고 답변했고 조명을 받아 이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죽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던 현민이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지영 덕분이었는데요. 원영은 조명가게 밖에서 이승으로 돌아가는 현민을 쳐다보던 지영에게 내가 현민에게 전구를 준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원영은 현민이 돌아가기 전까진 지영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현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지영이 시키는 대로 전구를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민에게 전구를 건넸습니다. 이에 원영은 지영에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지영은 그가 없는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라며 이승을 떠도는 혼이 되어 그가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죠.
사실 지영은 이미 죽었고 현민도 죽었다면 저승에서 둘이 함께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영이 현민을 살린 이유는 자신은 죽어서도 현민을 기억하는데 현민이 자신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지영은 자신이 현민을 사랑하는 만큼 그도 나를 사랑했는지 의문을 가졌고 현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면 그가 이승에서 날 기억해 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깨어난 현민은 스스로 후유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 무슨 일을 겪었던 것 같긴 한데 어렴풋이 뭔가 희미한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를 않았죠. 이에 현민은 아픈 기억인 지영을 잊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현민은 자신의 집 앞 센서 등만 항상 켜져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지영 귀신은 죽기 전 공중에 매달려 있던 그 모습으로 현민의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강풀 작가님은 현민과 지영의 에피소드를 통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건 잊혀지는 것이니 한 생명이 갔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며 잘 떠나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후 원영은 강풀 유니버스의 저승사자인 선글라스 형사를 불러 깨진 정보들을 건네며 죽었는데 이승에 머물고 있는 지영을 찾아 저승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